정리하자면 이동평균선은 방향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려갔을 때는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60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80선까지 뚫어버렸을 때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매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에서 쓰던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해외선물에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해외선물은 주식에 비해서 속도와 변동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더라도 해석 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자,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두 번째는 정배열과 역배열, 세 번째는 캔들의 돌파와 이탈.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쓸만한 건 세 번째인 캔들의 돌파와 이탈입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반응이 너무 느려요. 특히 1분봉을 기준으로는 신호가 나올 때 이미 움직임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신호도 많고 진입 타이밍으로 쓰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정배열과 역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진입 근거로 쓰기에는 살짝 부족해요. 또 해외 선물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에서도 바로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자, 먼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1분봉을 기준으로 노란 색깔의 60일선과 흰 색깔의 180일선을 사용을 해요. 1분봉을 기준으로 60일선이라는 건 약 1시간이라는 뜻이고 180일선은 3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면 돼요. 현재 가격이 평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60일선을 돌파를 했다. 이 뜻은 단기 평균 위로 올라온 상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60일선을 넘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위에 있는 180일선까지 돌파를 했다면 중기 평균까지 넘어선 상태,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캔들이 60일선을 이탈을 하고 이 60일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180선 아래까지 떨어진다면은 평균 아래로 밀린 상태,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동평균선은 방향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려갔을 때는 지수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60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추세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180선까지 뚫어버렸을 때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이평선을 기준값으로 두고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60일선을 다시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값을 두면 타점을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6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 그리고 180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번, 반대로 60선의 이탈, 180선의 이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동평균선은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균보다 윈지, 아래인지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외선물 매매 연구소였습니다.